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0일 이슈 종목을 이제 분석해 볼 예정인데, 오늘은 이 내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통상 일반적으로 큰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마녀의 날은 이 주가지수 선물이랑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이 이 만기일이 겹치게 되는데, 이게 변동성이 보통 통상적으로 크다라고 그러면은 이 일반적인 주식 종목들과 다르게 파생 상품들, 이 선물이나 옵션 같은 이런 파생 상품들은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기에 도래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차익 실현 매물들도 쏟아져 나오고, 또 그 쏟아져 나온 매물들이 다음 월물로 갈아타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을 하면서 큰 변동성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 내마녀의 날에서 또 변동성을 많이 보여준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종목들 3개 정도만 좀 분석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 볼 거냐면은 이 현대바이오랑 백금TNA, 우수MS 이렇게 3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현대바이오예요. 현대바이오고,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은 오늘보다는 이 엊그저께 이 상한가로 가게 되었던 날 이슈가 있었죠. 현대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CM팜이 최근에 이 전염병 관련해가지고 경구치료제 비임상 실험 발표 소식에 이 상한가로 가게 됐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을 이어가지고 하루 쉬고 오늘도 한 차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입니다. 뭐 이슈적인 부분은 그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현대바이오라는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은 이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으나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이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전까지 워낙 이 적자폭이 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조하게 있다가 좀 이제 최근에 올라와가지고 이 흑자폭으로 조금씩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보율, 회사의 자금력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부채 비율은 낮은 편이고, 뭐 재무적으로 뭐 최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는 이렇게까지 보는 걸로 하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은 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그림상 봤을 때는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진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제 하락이 나오고 나서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그림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행보하다가 또 이제 또 한참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상 보실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 자체도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 다음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더군다나 재무적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면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장기적으로도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상은 이 계단식으로 상승 곡선을 타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오늘 사실 이게 종가까지 쭉 밀어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마감을 했으면은 이게 바로 연이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단기적인 횡보 구간 안에서 주요 구간을 넘어서 주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전에 있었던 중요 구간들, 여기죠. 여기랑 여기 중요 구간들을 한번 건드려 보면서 뭔가 이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 구간들을 한 번씩 찔러보고 소화를 해보기 위한 그런 과정의 일련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지금 거의 3일 연속으로 따다당 이렇게 뽑아버렸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연속으로 또 하나 더 뽑고, 뭐 물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이게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종가상도 끝까지 밀어 올리질 못했고, 그래서 당분간은 약간 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지지구간 형성해주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오름세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돌파를 하면서 건드린다. 그럼 그때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정도만큼의 상응하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빨리 안 올라간다고 너무 조급해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좀 떨어질 때, 오히려 떨어질 땐 저는 이거는 공략해 볼 만한 관심 종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떨어지더라도 흐름상 이상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일 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적인 그림도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관심 종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건드리면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 목표가를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우선 오늘은 단기적으로 좀 잡아서 볼게요.
만약에 이제 오늘의 고점 부분들 혹은 요 당시 고점 부분들을 돌파하고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한 차례 매우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단기적으로 우선 전 구간을 넘어서면은 저는 최근에 만들어놨던 이 고점 부분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27,000원부터 28,000원 정도까지, 뭐 물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저기까지 언제 가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폭발적으로 터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올라가는 건 원래 한순간이고 기다리는 게 길어서 그렇지, 한번 추세가 터져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쭉쭉 치고 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뭐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 정도 참고하시고, 대신에 이제 이게 단기적인 관점상 보시는 분들이다, 완전히 단기적으로 본다, 그럼 이 떨어질 때 이제 진입가가 한 요 정도 돼야겠죠. 좀 떨어질 때 공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요 정도 구간이 우선 지금 현상만 놓고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여기 최근에 잡아주려고 했던 데가 여기죠. 여기를 이제 안 깨는 선에서 보는 게 좋고, 깨트리면은 약간 흐름이 변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안 깨는 선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 종목 넘어가가지고 백금 TNA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금 TNA는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쭉 밀어 올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백금 TNA 사실 뭔가 나온 거는 없어요. 뭐 나온 거는 없어요. 그냥 급등세가 나왔다 정도로만 보셔야 되는데, 이게 우선은 그 정보통신기기를 수출 전문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뭐 무전기라든가 블랙박스 등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과거에 엄청 옛날에 이 대선 관련해 가지고 테마로 엮여 있었던 이력이 있긴 한데, 뭐 지금 나온 소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슈적으로 무언가 다뤄드릴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항상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 이슈가 꼭 있어야만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알지 못하는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아직 뭐 팩트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브리핑 영상 만들 때 뭐 그때 살펴보는 걸로 하죠. 이슈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시고, 이 재무도 봐야 되는데 이 백금 TNA의 재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제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이제 굉장히 또 큰 폭으로 2019년도는 이 흑자가 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증가세,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죠. 재무적인 부분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지금 최근 놓고 봤었을 때 뭔가 뭐라 할 게 없어요. 신경 쓸 게 없다, 너무 괜찮다. 더군다나 지금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또 흑자가 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충분히 많이 쉬었고, 이 모멘텀 그대로 받아서 충분히 또 끌어올릴 만한, 꼭 이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괜찮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너무 괜찮아요. 이거 정말 괜찮네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제 거래량이 워낙 적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오늘 진짜 엄청나게 갑자기 엄청 조용하게 있다 폭발적으로 나온 건데, 이거 잠깐 시간으로 우선 좀 볼까요? 지금 4시 34분인데 시간에는 약간 풀렸네요. 시간은 약간 풀렸는데, 이게 만약에 6시까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한가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괜찮지만, 우선 뭐 시간이가 풀린 걸 봐서는 좀 하락을 했다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흐름상은 저는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서야 이 오랜 시간 동안 2018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이 엄청 오랜 시간의 횡보 구간들을 빼끔 돌파를 해줬어요. 빼끔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흐름상은 이제부터 조금 다시 저점 잡아주고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는 그런 상승 흐름의 가능성이 전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그렇게 뭐 오늘은 상한가에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 큰 흐름상은 뭐 아직 시세가 이제서야 좀 시작할 만한 그런 단계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대신 이제 거래량이 좀 워낙 적기도 하고 시가총액 자체도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커다란 무언 금액이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주가의 흐름상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서야 이 열심히 준비를 해왔던 횡보구간 돌파를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흐름이 충분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 참고하시고, 목표가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한 요 정도, 최근 라인으로 잡죠. 한 요 정도 구간 힘만큼 지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전에 있었던 요 정도 구간까지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열렸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5,000원대 초중반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약간 떨어졌다 갈 수 있어요. 오늘 시간에가 저라면 약간 떨어졌다 갈 수도 있는데, 뭐 장대양봉이 오늘의 상한가봉이기 때문에 이 장대양봉의 절반 부분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가 최근에 4번이나 잡아줬죠. 여기를 이제 안 깨는 선에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깨트리면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300원부터 2,400원대 정도 라인 밑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저점 고점을 높여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금 TNA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수 AMS까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죠. 네. 요거죠. 이 우수 AMS가 최대 주주가 이제 사실상 좀 변경이 되었다. 이 현대가의 정대선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지금 장중에 강세를 많이 보였던 그런 상황인데, 읽어보시면은 이 현대 BSNI는 정대선 현대 BSNC 사장이 창립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 현대 BSNI가 이 우수 AMS의 사실상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움직였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슈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괜찮은데, 사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우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러한 이슈는 굉장히 호재로 또 인식이 되죠. 그렇게 되는데, 뭐 재무도 괜찮아요. 이 우수 AMS 재무가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도 지금 장기적인 상승 곡선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뭐 더 이상 볼 거 없겠죠, 재무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나오기는 했어요. 뭐 물론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으로 이미 시세가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술적 위치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보다는 좀 더 떨어졌을 때 공략하는 게, 왜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타고 가도 이런 식으로 계속 타고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도 사실 상승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자체가 이 상승 흐름의 이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더 가면은 뭐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혹여나 이게 무너지게 되더라도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상 지금 영역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정말 뭐 단타 이 정도 관점이 아니라면은 약간 리스크가 따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보실 분들이라면은 약간 떨어질 때 단기적 관점, 정말 단기적 관점으로만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장기적 관점상 끌고 가려면 진입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흐름이 출발하기 전에 이 정도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이쯤이 만족을 할고 대응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지금 진입가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보는 걸로 하고, 깨지면 이제 익절을 하고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지, 지금 구간 자체는 이제서야 이렇게 갈 걸 기대하고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 앤 리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미 상승이 좀 나와버려가지고 좀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기적 상승 흐름 안에서 지금 흐름 자체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엄청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여기 밑으로 깨지면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서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위로 돌파하면 최근에 있었던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도달하러 가게 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우선 오늘도 거래량이 이것도 많이 나왔고, 조금 쉬어주면서 떨어졌다가 안정화 거치고 올라온 기간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만큼을 올라와 줬단 말이에요. 그럼 옆으로 기는 구간을 거의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앞으로도 저는 조금 더 뭐 흔히 말해서 좀 지저분하게 박스권을 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쉬었다가 어느 방향 쪽으로 가게 되는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게 바로 이어가지고 연이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을, 그렇게 됐을 때 목표가는 고점 부근 한 13,000원부터 13,500원 정도 잡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흐름상은 여기를 지금 지켜주려고 했기 때문에 깨트리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 깨트리면 흐름이 한 차례 단기적으로 좀 하방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여서 7,600원부터 7,650원 정도 밑으로는 이 흐름상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우수 AMS랑 백금 TNA랑 현대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정도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저의 개인적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